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방장, 꽤 괜찮은 남자죠.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감상 후기. 우리 TV 배호 구독자분들께서는 리뷰라 그러면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보고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영화 감상 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대작 영화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실험 영화도 아니고요, 아주 소품 영화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 대첩 72시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시사회에서 봤어요. 피카디리 극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사실은 피카디리 극장이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모처럼 그 지하에 보니까 여러 개봉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시사회가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전쟁 영화예요. 우리 한국 6.25 전쟁 영화.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자, 지금 제가 외국 영화, 한국 영화, 전쟁 영화 이야기 할 테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봤는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겠습니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70mm Is Paris Burning? 영어 제목이죠. 그 다음에 도라 이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했었던 70mm 영화고요. 덩케르트, 진주만, 해툰, 이거는 월남전에 가는 영화고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거 멋있었습니다. 저는요, 영화를 흑백으로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몽고메리 클리프 끝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17, 1917년 1차 대전 있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거 많이 봤죠, 사람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 영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영화를 주제로 한 영화도 이 중에 몇 개나 보셨는가 물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나왔던 이만희 감독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 참 멋있었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도 멋있었죠. 1000만 관객이 들었었던 영화죠. 고지전, 무용탑, 이렇게 많았었는데, 춘천 대첩 72시간도 저는요, 작지만 큰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서 끝날 때쯤 해가지고 관객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약간의 소름이 돋았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반공 영화 해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단체로 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영화만 보고 15원 20원 내가지고 영화 관람하고서 하루 끝내고 말았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에 봤던 춘천 대첩 72시간은요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났었잖아요. 참 김일성이 나쁜 놈이야. 제가 전쟁기념관이 있는 삼각지에 있잖아요. 전쟁기념관에 사실 제가 10번 이상 가봤습니다. 그때 볼 때마다 6.25 전쟁의 3악당 이래가지고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이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스타트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참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이 된 나라, 참 슬픈 나라예요. 역사학자들이 말하자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500 몇 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또 학자는 5천 몇 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일성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그 T-34 소련제 탱크를 몰고 또 소련한테 군사훈련을 받고 김일성이가 남한을 집어먹자 하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됐으면 불과 5년 만에 남한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어삼키겠다고 했는데 그 제대로 안 됐죠. 그 제대로 안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건설 경기 때 알박기라는 게 하나 있죠. 딱 한 채만 보상도 안 받고 끊임없이 버티고 있었던 거, 알박기. 그거와 마찬가지로 춘천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한꺼번에 탱크를 밀고 내려왔지만 춘천은 정복을 못했어요. 서울을까지 오는데 3일 걸렸잖아요. 저기 동두천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근데 한꺼번에 밀려오긴 좋았는데 김일성이가 거기에서만은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알박기 전투에서 우리 국민들의, 춘천 시민들의 눈물겨운 전투와 그 군인들의, 경찰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오는데, 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의 사실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내지는 지금 74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내지는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런 분들의 인터뷰 기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도중에 이제 그 흑백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1950년대 여러분, 저요 그때 3살이었습니다. 뭐 제 얘기는 뭐 하면 뭐 합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쌕쌕이라는 비행기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혔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에서는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반공 영화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봐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참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단합된 그런 마음은 세계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강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행주 산성 때 행주 대첩에서 일본군이 왔을 때 우리 아줌마들이 치마에다가 자갈을 싸가지고 행주 치마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우리 그 조선의 군대에 갖다 날르고 밥도 해주고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또 어떤 그 공장의 여공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갖다 날르고 또 시신도 나르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전투에서와 달리 여기에서는 우리 국군이 승리를, 그것도 대승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망자 숫자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적군이, 그러니까 인민군이 6,800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 그 국방군이 480 몇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인민군들이 죽은 거죠. 그만큼 400명이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참 눈물겹고 감사하고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그 교과서에도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교과서인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 동락 국민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교수가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군들이 그 교실 밑에 숨어 있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군에게 이기게끔 만든 게 그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동락국민학교가 사실 제가 태어난 충주에 있는데 거기 신림면이죠. 신림면 용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락국민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유난히도 아직도 교과서에 남았던 게 나오는데, 이 춘천 대첩에 관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었어요. 최근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 KBS에서요 그 춘천 대첩에 관한 기사를 내가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94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장일의 감독이에요. 마침 시사회 때 왔더라고요. 대머리가 좀 벗어지고 키가 좀 작으시더라고. 뭐 기골이 장대하면 뭐랍니까? 영화만 잘 만들면 되지. 여기에서 최동호 감독도 같이 감독을 했다는데 그분은 못 봤고요. 또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거고요. 역사책에 있는 그 사실 실록을 그대로 하는 건데 또 마침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익사이팅하게 그냥 스펙타클하게 이덕화 씨가 해설을 맡았어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영화에 알맞는 그런 참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펙타클하거나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감동을 주게끔 그 목소리를 약간 허스키에다가 집어넣는 그 감동이 참 연예인답게 옛날에 많이 출연했던 영화인답게 하여튼 해설도 참 좋았었어요. 94분이지만 조금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영화를 보고 맨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 인민군들이 거의 10배 가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성이 너는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가 어떠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더냐? 지금 비교해봐라. 지금 국민소득을 제가 이제 또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북한이 1위라면 우리나라는 45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총소득도 22배나 많아요.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다가 대단한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한 제도인데 그 빨갱이 공산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6.25 때 우리 국민이 죽은 숫자가 인민군 또 중공군 또 미군 합쳐서 모두 무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300만 명을 죽여가지고 또 300만이라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서 가난해 밥을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랍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못된 제도를 가지고서 이겨보려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와 감히 정치가 한 명이 잘못 저지르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자, 1차 대전 때요 소련이 독일이 나서서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600만을 합쳐서 2천만인가 3천만 된답니다. 2차 대전 때는 또 히틀러가 또 난리 부르스를 쳤죠. 7천만 명 내지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중국의 마오쩌둥은 연안대장정 해가지고 국민당과 싸워가지고 400만? 아닙니다. 무려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더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일성이 300만 명을 죽인 6.25 전쟁을 반성도 안 하고 그의 아들이 아직도 북한을 차지하고서 영 물러날 줄 모르고 맨날 미사일 쏘죠. 맨날 핵실험하죠. 대한민국을 잡아먹겠다고 아직도 불바다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팝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가요를 듣고 감동하고 좋아하고 환장합니다. K-푸드, 한국 음식, 한국 라면 전 세계로 대단히 수출이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K-컬처, 한국 문학이 드디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이렇듯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확 휩쓸고 있는데 아직도 빨갱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고 앉았는 북한에 있는 걸 보면은 김일성의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을 철천지 원수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역사적인 나쁜 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전쟁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물론 그 당시 있었던 진정한 그 춘천에 관한 춘천 대첩에 관한 역사적 사진은 그렇게 영상은 당시 그러니까 세월이 그래서 제대로 확보는 못했겠지만 그런대로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그 관객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당시 있었던 참혹한 전쟁에서 끝까지 버텼던 춘천 시민들과 또 춘천을 지키자고 하는 경찰과 군인들의 피눈물 나는 전투를 400몇 명이 6천 몇 명을 죽인 춘천 대첩 72시간을 보고 저는 감동해서 이 영화 감상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침 영화가 끝나고 우리가 장이대 감독과 영화 관계자와 또 관객들 몇 분과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 내지는 이 영화 리뷰를 마치고 나서 6.25 전쟁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피난을 했는가를 일사후퇴 때 한강변에서 엄마를 잃고 등에 피난민 보따리를 들고 소년들이 울고 서 있는 모습
큰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을 후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는 특별한 영화라서 아주 일부러 찾아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상영하는 그런 그 극장까지도 뽑아놨으니까 반드시 봐주시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눈물 나는 작은 전쟁, 그리고 알바끼 전쟁, 김일성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기어코 못 이긴 춘천 대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도 보시고서 또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일의 감독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또 최동욱 감독 내지는 다큐 해설을 한 이덕화 씨에게 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요? 저는 아주 야박합니다. 8점 드리겠습니다. 장일의 감독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후기 괜찮았죠? 저는 일반적으로 스포일러를 안 밝히는 그런 그 영화 리뷰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담은 그런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